여러분요, 먼저 등기 제도를 한번 봐요. 여러분요, 공시법에서 여러분요, 잠깐 이제 등기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등기를 배우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등기법에서 배우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더, 지금 민법에서 배우는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해요. 근데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등기가 무엇인지를 본단 말이죠. 먼저 이제 우리가 토지가 있잖아요. 토지가 있으면 먼저 지적 측량을 해요. 지적 측량. 그래서 지적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요. 여기서 뭘 만드냐? 지적도를 만들죠. 지적도. 알겠죠? 지적도. 지적도 뭐죠? 소관청에서 하죠? 소관청에서 지적도에 등록을 하죠. 그러면 여기 보면 지적도에 보면 뭐가 나오죠? 경계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지적도 하면 경계. 그럼 이 지적도를 보고 여기서 똑같은 소관청이죠? 소관청에서 뭘 한다? 여기서 토지 대장을 만들죠. 토지 대장 이렇게. 그래서 여기 토지대장 만들고 나서 이 소관청에서 등기관한테, 등기소의 등기관한테 등기 뭘 한다? 촉탁을 하죠? 등기를 좀 하라고 촉탁을 이렇게 등기관한테. 그러면 등기관이 여기서 뭘 만들어요? 먼저 이 대장을 보고 뭘 만드냐면 여기서 갑구를 먼저 만들어요. 갑구.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1번 그래서 A 그렇게 보존 등기를 먼저 한다 이 말이죠. 보존 등기.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하면서 여기서 뭐를 하느냐? 여기서 표제부를 만들어요. 표제부. 알겠죠? 그래서 갑구를 만들면 표제부라고 한 것이 나와. 표제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가 이제 다르냐면 우리가 민법에 있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매매라고 하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민법에서 매매요. 그 매매를 할 때는 뭐라고 되냐? 이렇게요. 일방은 재산권을 이전해. 재산권. 그게 뭐다? 권리. 지금요, 권리. 다른 말로 소유권이요. 소유권이요. 매매의 대상이에요. 권리. 재산권을 이전한다 이 말이죠. 재산권. 알겠죠? 일방은 대금을 지급해.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는요. 땅을 주고받고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 소유권을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근데 뭐까지 같이 따라와야 돼요? 부동산도 같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부동산이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것은 표제부를 보고요. 부동산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다 등기부터 다 배웠죠? 먼저 지적 측량을 해. 여러분요, 지적 측량하는 것을 지적 측량 수행자가 뭐라고 하죠? 지적법에서. 그럼 우리는 원칙적으로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예요. 그 말은 서류 심사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적도는요, 실질적 심사예요. 직접 측량 기사가 나와가지고 직접 땅을 재요. 그걸 실질적이라고 해. 알겠죠? 서류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요, 지적 측량을 해가지고 여기서 그것을 이제 소관청에서 지적도를 만들면 지적도를 이렇게 지적도에서 이렇게 딱 경계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죠? 그럼 여기 뭐가 나와? 여기서 경계 닦고 여기서 뭐가 나와? 면적이 나오죠? 면적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면적. 면적. 그래서 토지당 면적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딱 나오면 번지수가 지번이 나오죠. 땅의 번호가 번지수가 나오죠. 지번이 나오죠. 그러면 이 땅에 여기다 뭘 할 수 있는가? 농사를 짓는지 건물을 짓는지 지목이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런 것들을 여기 대장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 대장에는 이런 사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뭐도 기록하느냐? 대장에는 또요, 지금 현재 이 땅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기록을 해. 소유자가. 그러면 소유자가요, A라고 나오죠. 소유자가 A라고. 그러면 이 소관청에서 이 토지 대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등기관한테 보내. 그래서 등기하라고. 알겠죠? 땅이 하나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등기관은 이 대장을 보고 대장의 소유자가 A로 돼 있죠? 그래서 A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갑구를 먼저 만들어. 왜? 등기는 권리가 중요하고 대장은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갑구를 먼저 만들어. 그래서 여기 대장에 나와 있는 소유자를 보고 여기가 갑구의 1번으로 등기를 만들어. 그러면 그것을 첫머리 등기죠. 그것을 보존 등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해서 2번 B한테 이렇게 등기하죠. B한테. A에서 B한테 이렇게 등기하죠. 이것을 무슨 등기라고 한다? 이전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첫머리 등기는 무슨 등기다? 보존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이제 갑구를 먼저 만들었죠? 그러면 이 갑구는 소유권, 권리는 소유권에 관한 것을 뜻한단 말이에요. 소유권.
그런데 그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객체를 뭐라 한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걸 만들고 나서 표제부를 만드는 것이에요. 표제부. 알겠죠? 여러분요,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잘못하는 게 건물에다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그래요. 그렇잖아. 저당권은 소유권,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어디에다 설정하냐?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니까 권리에다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범위하고 소유권의 범위가 동일해. 왜 동일할까요? 나중에는 배우겠지만 일권주의라고 하는 것을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하나의 물건에 설정을 해.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저당권의 범위는 동일해. 다시, 저당권은 소유권에다 저당을 잡아. 그러면은 그것은 저당권은 권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 권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객체를 뭐라고 한다?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부동산은 어디에 나타난다? 표제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요, 어디다 저당 잡았다? 소유권에다 잡았다. 소유권, 갑구에다가. 알겠죠? 그러면 어디에다가 저당을 잡았다? 그러면 객체는 뭐다? 그것은 표제부에 나타나는 부동산에다 잡았다. 이런 말이죠. 응?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서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하늘에서 뚝 하고 하면서 우리가 등기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뭐를 한다? 지적 측량을 해. 측량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직접 가서 본다 이 말이죠. 우리요, 너 키 얼마야? 키를 직접 재줘. 그걸 실질적 심사라고 그래. 야, 니네 부모님 이름하고 뭐 써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당신 부모님, 우리 부모 보고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보죠? 그냥 내가 써가는 대로 그냥 믿죠? 그걸 뭐다? 서류만 믿는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 형식적 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적을 측량하죠. 그럼 측량 기사가 와서 직접 재는 거잖아요. 그걸 실질적 심사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지적도가 만들어져. 지적도가 만들어지면은 땅의 모양이 나오죠. 여러분, 지적도를 딱 보면 땅의 모양이 나와. 그 다음에 땅의 번지수가 나와. 지적도에 보면 뭐가 나온다? 지적도에 보면 이것이 대지인지 아닌지 그게 나와. 그걸 뭐란다? 지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인지 이게 나와. 그래서 지적도를 보고, 땅의 모양을 보고 뭘 만든다? 대장을 만드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 다음에 토지 대장이 나오죠? 그러면 이 대장을 보고, 대장에는 사실의 문제와 권리는 소유자가 누구다, 땅은 몇 평이, 이런 게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권리를, 우리는 등기는 권리를 기록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대장은 사실을 기록하는 게 원칙이고, 그러니까 먼저 대장의 소유자가 누구라고 돼 있으면 그 사람을 가지고 먼저 어떻게 한다? 갑구를 먼저 만들어. 갑구, 소유권을. 그리고 그 갑구를 만들면 이 등기부가 만들어져, 등기부가 이제 개설이 된다고 그래. 등기부가 개설이 되면 이건 권리가 되는 것이고, 항상 권리에는 또 뭐가 있어요?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객체를 뭐라고 한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왜? 등기는 부동산에만 등기하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부동산에다가 등기하니까 그 부동산이 뭐냐? 물건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만든 것을 뭐라고 한다? 표제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러면 을구는 어디 간다? 우리가요, 전세권은 일부에도 할 수 있죠, 소유권에요. 그런데 저당권 같은 경우는 일권주의이기 때문에요, 저당권의 범위와 소유권의 범위는 뭐다? 동일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을구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기초로 파생하는 것이다? 갑구를 기초로 해서 파생하는 거예요. 왜요? 소유권을 제한하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으면은 제한 뭐죠? 저당권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소유권이 있고,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그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의미에서 을구가 나오고, 그 을구 속에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이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지금 제한한다? 무엇을? 소유권. 소유권은 무슨 구에 있다? 갑구에 있는 거예요. 갑구를 제한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것을 뭐라고 한다? 갑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을 무슨 권리라고 한다? 을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뭐라고 한다? 표제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 잘못된 생각이, 부동산에다가 저당을 잡는다고 그래? 부동산에 저당 잡는다? 그럼 항상요, 아파트에다 저당 잡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말은 그렇게 해도 항상 여러분들은 아파트라고 하는 그 부동산에다 저당 잡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잡는다? 권리에 잡는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민법이라든가 등기법을 즉 공부를 할 때는 권리와 사실을 구별을 해서 봐야 돼. 지금부터 권리와 사실을 구별을 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양들이 너무나 많은 모양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 얘기를 못해. 그러면 등기에서 말하는 권리, 우리 민법에서 하는 권리는 뭐냐? D가 항상 뭐라고 끝나? 권으로 끝나. 권. 무슨 권? 무슨 권? 그럼 그건 권리야. 됐죠 지금? 그러면요 사실은요? 사실은 우리가 오감으로 다 볼 수 있는 거, 오감, 느낄 수 있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소유권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그것은 소유권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분 모자 썼어 안 썼어? 썼죠. 보여 안 보여? 모자 쓰고 있는 거 이걸 권리라고 하지 않고 저분은 모자 쓰고 있다는 그 사실은 이렇게 해야지. 아, 저 사람 모자 쓰고 있으니까 저건 자기 권리잖아. 모자 쓰고 있는 거 자기 권리다? 그건 아니지. 아니죠? 그걸 뭐라 한다?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거. 내 소리 들려요? 다행이에요. 알겠죠? 여러분은 들을 수 있는 사실이 있어. 사실. 듣는 거, 청각, 눈 맞아? 냄새 나는 거, 미각, 후각, 촉각, 시각, 이런 것들로 일단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사실의 범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알겠죠 지금?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땅이 있죠. 땅이요 경사면이 있어. 땅이 경사. 땅이 경사면이 있는 것은요, 이건 권리예요? 땅이 경사가 졌는지 굴곡이 있는지 웅덩이가 파여 있는지 그건 뭐로 봐야 돼? 눈으로 째려봐야 되죠. 눈으로 째려봐야지 이게 경사가 있는지 파였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 사실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나중에 그럼요, 중개사 법령에서 뭐가 나와요? 가서 우리가 사실의 문제하고 권리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때 보면 뭐다? 토지의 경사면 이렇게 다음 중에서 등기부로 알 수가 없는 것은 나온단 말이죠.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거 뭐예요? 토지의 경사는 등기로 알 수가 없어요. 지적도로 알 수가 없어요. 지적도는 땅의 모양은 알 수 있어요. 크기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경사면은 알 수 없어요. 경사가 있다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눈으로 째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다? 사실의 문제니까. 뭐라 한다? 그때는 현장에 가서 봐야 돼. 현장.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법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권리와 사실을 이게 감각적으로. 알겠죠? 우리가 이것은 이건 권리야. 이건 누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권리적 측면인지 사실적 측면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강의할 때는 다 어떻게 얘기한다? 건물을 짓고 건물의 소유자가 갑이고 그러니까 건물이 마치 권리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건물은 뭐다? 부동산이죠. 알겠죠? 건물은 부동산이죠? 그것은 등기부에 어떻게 나타난다? 표제부에 나타나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권리고 그게 바로 갑구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갑구에는 부동산이 나타나지 않아요. 갑구에는 뭐만 나타나? 어떤 놈이 주인이냐? 어떤 분께서 주인이시냐? 이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등기법에서 그걸 구별하면서 강의를 들어야지 맞는 것이에요. 민법에서 이걸 다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그렇고, 일단 무슨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디서 산다? 여기까지는 소관청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소관청에 사면 이제 여기서 등기가 나서 등기 좋다 그러면 등기하지. 먼저 갑구를 만들고 갑구로부터 권리고 권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객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표제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을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어. 그래서 이게 안 쓴 거예요. 만약에 저당을 잡았으면은 소유권을 제한하네. 그러니까 같은 권리네 권리. 그러니까 을구. 그래서 권리의 측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없으면 우리가 보면 아파트 같은 거 샀는데 저당 잡은 게 없어요. 그럼 을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어떤 분들 전화 와가지고 등기부는 몇 번 뽑았는데 울고 안 나온다고 전화 온 사람이 있어. 왜요? 아무튼 학원에서 표제보, 갑구, 울고는 배웠는데요. 갑구는 나왔는데 울고가 계속 안 나온다고. 울고는 어떻게 뽑냐고. 그 집 좋은 집이에요? 나쁜 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청나게 좋은 집이죠. 뭐 돈 빌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한 번도. 얼마나 좋은 집이에요. 내 돈 주고 현금으로 샀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뭐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 이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울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울고가 없는 집은 엄청나게 좋은 집이죠. 여러분요, 청담동에 이런 데 있는 삼성도 이런 집 있죠? 등기부 한번 뽑아봐. 알겠죠? 아파트 30억 하죠? 등기부가 울고가요, 10장, 15장 넘어가는 집도 있어. 압류되고 풀고, 경매 신청됐다 치하되고 풀고. 이게 뭐, 수도 없이. 알겠죠? 그러다 보면 뭐 10장, 20장 금방 넘어가죠. 그래서 그것은 울고가, 물건의 가치가 많은 것이 있을수록 울고가요, 활발하죠, 활동이. 그런데 물건의 가치가 없는 것은 은행에서 돈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줘. 그러니까요, 조용하죠. 알겠죠? 그래서 울고가 활발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부동산의 가치가 대단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있는 아파트들은요, 울고의 활동이 활발할 여지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은행에서 처음 분양받을 때 대출받은 저당권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걸 받아가지고 대출받아서 다른 사업도 하고 돈 벌어서 또 갚다가 못 갚아서 경매되다가 그러면 그 사람은 뭐다? 지금 상당히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뭐하고 있는 사람이다? 용암이 폭발하듯이 용투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뭐 거의 대부분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어때요? 조용하죠. 알겠죠? 되도록이면 내 집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울고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됐죠 지금? 이걸 먼저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런 토지에 대해서 이제 봤고요. 이제 건물을 봐요. 그럼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하죠. 갑이 신축을 하죠. 신축을 하면 먼저 뭘 만들어야 돼요? 그냥 건축 돈은 없어. 알겠죠? 지적돈이 있어도 임야도 지적도 있죠. 여기서 먼저 대장을 만들죠. 건축물 대장. 그래서 대장을 만들어서 우리가요 면적이 얼마고 연면적이 얼마고 바닥 면적이 얼마고 지하는 뭐 쭉 쓰죠. 알겠죠? 대장을 만들고 나서 다시 이것을 등기소에 촉탁을 하죠. 그럼 여기서 뭘 만든다? 먼저 갑구를 만들어. 갑구. 알겠죠? 갑구. 그래서 여기 1번 이걸 뭐라 한다? 1번 여기 2번 이렇게 3번 4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걸 갑구라고 그래. 갑구는 뭐죠? 소유권이죠. 소유권에 관한 것. 그럼 여기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1번이 좋겠네요. 2번보다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 순위 번호라고 얘기하는 거죠. 1순위가 2순위보다 좋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순위 번호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요 등기에는 항상 뭐가 있다?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순위 번호다 이렇게. 자 그런데요 갑구 만들어져 먼저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뭘 만든다? 표제부를 만든다. 표제부 이렇게요. 표제부도 이렇게요.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했어. 이걸 무슨 번호라고 한다? 이걸 무슨 번호라고 그래? 이것을 표시번호라고 얘기를 해요. 표시번호 이렇게. 자 그럼 봐. 왜 그러는가? 지금부터 말이 다르죠? 자 여기요. 이걸 표제부죠? 표제부는 사실의 문제이다. 사실. 면적이 얼마고 몇 층짜리 건물이고. 그러면 여기 뭐라고 했다? 옥상이요? 뭐죠? 지붕은요? 지붕은 뭐 기와지붕이요. 쭉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슬라브도 돼 있다. 이렇게. 그럼 이거 가서 확인해 보면, 슬라브가 맞네. 이렇게. 그러면 그런 건 다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다? 그건 사실의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사실이 뭐예요? 사실은 순서가 있어요? 자요? 뒷모습이 둘이 비슷해요? 1번이요? 여기는 주기자고 뒤에는 이기자예요? 주기자고 이기자고 누가 이겨요? 주기자고 이기자고 싸우면 누가 이겨? 이기자하고 주기자가 싸우면 아무튼요 주기자를 이겨버린 사람이 이길 수 있고요 이기자를 죽여버리면 그 사람이 이길 수 있고 누군지 모르겠죠. 아무튼 그렇다 치고 주기자고 이기자죠. 그럼 누가 얘기하죠? 옆에서 야 쟤 누구니? 그러면 저 이기자 같은데? 뒤에서 뭐라고 그래? 아니 주기자 같은데 먼저 이기자라고 그랬죠. 뭐라 했어? 맞아? 다시요? 여기 갑이 있고 그렇게 여기 있죠. 이랬는데 X라는 사람이죠. X. 이게 X거든요. 자기가 X요. 그런데 갑이 뭐라냐? 갑이 이 사람 뭐라냐? 이 사람은 Y인데 이렇게 얘기했어. Y인데 이렇게 먼저 얘기했어. 그랬더니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쟤 X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X예요? Y예요? 원래 이 사람이 X라니까요?
그런데 갑이요, 오, 저기 Y가 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B가 뭐라 한다? 을이 뭐라 한다? 야, 저 무슨 X야, Y야, X지.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원래 X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먼저 얘기했죠? 갑이 먼저 얘기했죠? 갑이 먼저 얘기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X가 아니고 Y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만 우선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얘기했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실에 부합해야 돼. 진실에 부합해야 돼. 그러니까 순위 번호라고 해버리면 뭐가 문제가 돼요? 먼저 말하는 사람 짱이다 이 말 아니에요, 순위는. 그래버리면 쟤는 원래 X인데 먼저 Y라고 얘기했으면 그럼 갑자기 걔는 오늘부터 그럼 Y가 돼버리잖아요. 실제로 누군데? X인데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순위 번호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위는 먼저가 우선하다 이 말이잖아요. 사실은 진실에 맞는 거, 부합하는 게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갑이 먼저 얘기했죠, X라고, 아니 Y라고. 그래도 Y다 아니다, 아니죠. 누구죠? X죠. 그럼 누가 우선해? 을이 말하는 거 우선하죠. 을이 말하는 게 우선하죠. 그래서 먼저 얘기했고 나중에 얘기했어도 나중 것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표제보는 순서를 따지면 돼, 안 돼? 안 되고 누가 진실에 부합하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똑바로 표시한 놈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시 번호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순위 번호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서를 따지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순서를 따지는 게 아니라고. 진실에 부합하는 걸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먼저 1번 등기가요 200평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200평으로. 실제로 100평인데, 그런데 두 번째 등기는요 100평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우선해요? 100평이 우선하죠. 그러면 2번의 등기가 우선하는 거예요. 왜? 뭐에 부합하니까? 진실에 부합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순위 번호. 그러니까 여기요 갑, 울구도 마찬가지죠. 울구는 소유권 빼고 나머지죠. 그래서 울구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 이것도 뭐다? 순위죠, 순위.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누가 우선이야? 1번 저당권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순위가 우선하는 게 짱인데 잔금 날짜가 1년 뒤야, 1년 뒤. 계약은 오늘 했는데 잔금은 1년 뒤야. 그럼 등기를 1년 뒤에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 사람이 은행에다가 돈 빌리면 그러면 어떡할 거야? 나는 계약을 내가 먼저 했는데 등기는 잔금 치고 1년 뒤에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6월 1일 날 이 사람이 은행에다가 돈 빌리고 저당권 등기하면 그러면 어떡할 거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 순위를 내가 일단 침 발라놔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찜해놔야 되겠죠.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 한다? 찜한다? 침 발라놓는다? 그것을 가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등기가 아니고 예비적으로. 알겠죠? 거짓 가짜예요. 진짜 등기는 아니고 순서. 내가 2번을 콩 찜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가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하고 잔금을 치르는 사이가 시간이 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후순위로 순서가 밀릴 수 있죠. 순서가. 그럼 순서가 밀리면 내가 손해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현재 계약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 순위를 내가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잔금을 치르지 않았으니까 진짜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일단 다른 등기 못해도 일단 2번이라도 묶어두고 싶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무슨 등기라고 한다? 가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가등기를 배우면 뭐라 나온다? 예비 등기다. 이렇게 예비. 여러분 예비 소집하죠? 진짜 우리 학교 학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우리 학교 학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미리 예비적으로 한번 모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중고등학교 보면은 예비 소집 한다 안 한다? 하죠. 이제 좀 있으면. 알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순위 때문에 이 순위를 잡아놓는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갑과고 을구는 가등기를 해. 그런데 표제부는 가등기 할 수 있어 없어? 아니 진실을 어떻게 미리서 진실을 찜해놓나요?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표제부에는 무슨 등기가 없다? 가등기가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죠. 됐죠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기를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요, 이제 물권법을 공부를 할 때는 물권법이요, 대부분은요, 전에는 그냥 그 등기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요, 다음 주부터 한 3주 정도는요, 등기법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등기법, 물권법하고 등기법하고 서로가 연관이 되는 것인데 학생들이요, 그냥 제가 이제 그 등기법을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서로가 겹치기 싫어서 일부러 여기 판례의 내용만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이것을 여기 나온 내용하고 등기법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서로가 연관을 시켜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가지고 아무튼 시간을 하루를 4시간을 내가지고 이것을 연관시키는 것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뭐 그렇더라도 1월 달부터는요 그렇게 하면 돼. 일요일 같은 하루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먼저 지금부터 봐요. 먼저 이제 값과 생겼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보면 먼저 이제 뭐를 하냐면 건물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거 물건이 있잖아요. 그럼 이 물건이요. 이건 누구 거예요? 물건 누구 거예요? 주인 거. 맞아요. 주인. 다른 데는 갑의 거라고 그래요. 참 대단하죠. 다른 데 가서 이 물건요. 이거 누구 거예요? 물어보면 갑 그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갑이요. 알겠죠? 항상 갑을 병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주인 거죠. 알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는 동산과 부동산에 항상 이제 구별을 하는 것인데 원래 이제 우리가요. 법에 보면은 이제 로마법이라고 하는 법하고 게르만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알죠?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 딱 생각을 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로마가 뭐예요? 옛날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만큼 로마는 서울시야, 서울시. 서울 시민들 봐봐. 옆집에 할머니가 죽어도 안다 모른다? 몰라. 1년 내내 살아도 인사한다 안 한다? 안 해. 그걸 뭐라 한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죠. 너는 너, 나는 나죠. 알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로마법은요, 점유한다는 것하고 소유한다는 것하고를 별개로 보는 거예요. 웃기죠? 내가 이걸 점유하면은 소유자니까 점유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로마법은요, 이 개인주의란 말이에요. 개인주의. 그러다 보니까요, 점유는 점유고 소유는 소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무슨 권이 있어? 점유권이 있고 또 뭐가 있어? 소유권이 있죠. 그게 로마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얘들은 하나를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게르만법이죠. 게르만법. 이 게르만법에 보면 원래 이제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죠. 그 유목민이란 게 뭐예요? 유목민이다. 그게 뭐예요? 가서 양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키우는 거잖아요. 원래는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좀 이해하기 힘들고 그냥 그 사람들은 여기는 상업이니까 여기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농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시골이다 시골. 우리 시골 깡촌 생각하면 돼.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니꺼 내꺼 가린다 안 가린다? 안 가리죠? 누구 집에 뭐가 있고 누구 집에 뭐가 있고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가면 어때요? 옆집에 있는 농기구 갖다가 자기가 쓰고 자기들 이따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이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다가 옆집에 있으니까 또 자기 거 또 내게 여기 있는데 또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가 어때요? 같이 생활하죠. 같이. 알죠? 이걸 말한다? 공동적이죠. 알죠? 그래서 농촌적이고 농업적이고 농업이란 것은 뭐죠? 서로가요 분리가 되는 게 아니죠. 통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게르만법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점유하면은 곧 소유권이 있는 걸로 봐. 내가 점유하죠? 그럼 곧 소유권이 있는 거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요 이 뭐죠? 로마법, 게르만법이 전혀 이제 다른데 여기서는 등기를 봐야 되잖아요. 등기를 볼 때는 여러분요 이게 이제 물건이잖아요. 이건 물건을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면 부동산, 움직이면 동산인데 이게 게르만법에서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은 원래 게르만법은 유목민족이다.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착도 이렇게 하게 되죠. 정착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한다?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돈을 좀 벌면 뭐다? 상업으로 가는 것이고 그 상업이 더 뭐로 간다? 공업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양떼들을 몰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과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뺑뺑뺑뺑뺑 돌고 여기서 다시 돌아왔는데 엉뚱한 놈이 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이것은 집은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을 가져갈 수 없는데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돌아오는데 엉뚱한 놈이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 거라고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밝혀놔야 되겠죠. 그래서 게르만법에서 부동산의 등기 제도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집을 놓고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다가 양떼들 몰고 떠돌아 다니다가 2년 3년 뒤에 돌아오면은 그 집이 여전히 내 집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내 집이라고 누구하고 증명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집은 움직이지 않고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집에다가 등기라고 하는 제도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게르만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만법에서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을 하고 부동산으로부터는 등기라고 하는 제도가 나오고 동산으로부터는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서로 유목민들이 서로 만나겠죠. 서로 만나면 물물교환 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동산에는 소유자가 누구라고 거기에 물건에 이름이 쓰여 있어, 안 쓰여 있어? 안 쓰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물건을 주워와가지고 나한테 파는지는 알아 몰라? 모르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물건을 주워와서 나한테 팔면 내가 그 사람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설령 이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한테 팔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왜요? 동산에는 누구의 소유라고 이름이 쓰여 있어, 안 쓰여 있어? 쓰여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A 것이라고 믿고 내가 사면은 내가 소유권을 취득해. 그것을 선의 취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인정되려면 움직이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게르만법에서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을 먼저 하고 부동산으로부터는 몇 년 뒤에 돌아와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되니까 거기다가 공증을 딱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뭐란다? 등기라고 하는 제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물건들은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움직이고 다니는데 그러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이 물건이 서로가 섞일 수도 있어 없어? 있는데 네가 내가 찾아가지고 따지면 몸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아무튼 이 사람 손에 있는 것을 내가 사면은 그냥 나는 그냥 뭐가 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걸 말한다? 동산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선의 취득. 선이란 말이 뭐죠? 봐봐. 갑의 물건을요, 을이요, 노트북을 을이 가지고 있다가 자기 거라면서 나한테 팔았어. 그럼 내가 샀죠. 나는 누구 거라 생각하고 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진짜 소유자 갑이 나타나죠. 갑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 그거 내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 건지 모르고. 악이다, 선이다. 당신 건지 모르고. 누구 것으로 믿고? 을의 것으로 믿고 샀는데 이렇게. 그걸 말한다? 선의로 뭘 했다? 취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그냥 취득하지. 악의로 취득했다, 선의로 취득했다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선의로 취득했다는 말의 뉘앙스가 뭐예요? 뉘앙스가? 나는 선의로 취득했다 이 말은 나는 너 것인 줄 몰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선의 취득이라는 것은 나한테 판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다 아니다. 이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아니 내가 물건 판 사람한테 내가 샀는데 나는 당신한테 선의로 샀습니다. 말이 돼요? 여러분 편의점 가서 물건 사면서 자 오늘 나는 선의로 사고 갑니다.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원래 주인한테 산 건데 뭘 선의로 사? 내가 물건을 샀는데 진짜 주인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진짜 주인한테 내가 얘기하죠. 나는 당신 것인 줄 몰랐다. 나는 이 사람 것으로 믿고 샀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다? 그것이 나는 뭐다? 선의로 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이게 물건이 당신 이름이 여기에 쓰여 있지 않지 않느냐. 내가 당신 건 줄 알았으면 내가 샀겠느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요. 이제 학원에 오셔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기본서가 나오죠. 기본서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섞일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뭐를 해? 인감도장 박는 거잖아요. 책에다가. 왜? 동사는 섞이면 그만이니까. 알겠죠? 내 거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직, 제일 진한 매직으로 해가지고 써놓잖아요. 왜? 지워도 지워지지 않게끔. 그래서 그 물건이 어디가 있더라도 내 물건인지를 알게끔. 알겠죠? 그래서 뭘 한다? 선의 취득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면, 노량진이나 이런 데서는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책 한 권에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쓴 대학교 선생님들이 쓴 책, 민법 제 가지고 있는 책 같은 거 보면은 보통 8만 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책을 가지고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책을 훔치면
그 제가 다 팔면은 보통 6만 원 정도 받거든요. 중고시장 가면은. 그러면요, 한 10권만 팔면요, 나름 한 달요, 밥값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독서실을 돌아다니면서 책만 dom친 놈들이 있단 말이죠. 아, 진짠데요? 그러니까 그때요, 이제 문제죠. 이 사람들 책이 너무 비싸니까 거기다 자기 이름은 못 쓰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책이. 알겠죠? 그렇게 해서 특히 여학생들 보면 예쁘게 책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또 우리 도선생께서 아주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책은 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제도다, 이 말이죠. 되셨죠, 지금? 그래서 이제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발달하는 거죠. 그럼 이 물건이 누구 건지 모르니까, 아까 내가 말했죠. 누군가 공정을 탁 해놓은 걸 찾아야 되겠죠. 그걸 바로 뭐다? 등기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를 찾아보죠. 등기부는 뭐다? 공적인 장부다. 그것은 뭐다? 공시의 원칙이죠. 그래서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장부에 소유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적어서 누구라도 다 볼 수 있게끔 해놓는 거죠. 그걸 뭐한다? 게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공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등기부를 딱 봤더니 갑구로 봐야 되겠죠? 소유권은 봤더니 누구로 되어 있다? 1번 갑으로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건이 아무 말도 없으면 소유자가 누구냐 그러면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뭘 봐야 돼? 등기부를 봐야 되는 거죠. 등기부를 봤더니 갑이고, 2번이요, 울로요, 등기가 넘어가고, 3번이요, 지금 현재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네? 그럼 현재 물건의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거래를 할 때는 항상 뭐를 쳐다봐야 돼? 지금 물건의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항상 공적인 장부를 열어봐야 되겠죠? 등기부를 열람해 봐야 되겠죠? 등기부를 열람했더니 병이 소유자더라. 그럼 누구하고 만나서? 병하고 만나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나는 병 앞으로 딱 됐으니까 누구 것이라고 믿고, 병 소유라고 뭐하고 믿고 내가 사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믿고 1번 갑에서, 2번요 을에서, 3번요 병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4번요 병이 정이 이렇게 사는 거죠. 병의 것이라고 믿고. 그런데요, 이 등기가 위조된 등기, 무효인 등기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등기부에는 그 등기가 위조가 됐다, 이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이 등기가 무효인 등기다, 이것이 등기부에는 기록이 없단 말이죠. 알겠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우리 일반인들은요. 그럼 등기부는 누가 하는 거죠? 등기관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국가기관이 서류 심사를 똑바로 해가지고 등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독일처럼 실질적 심사, 아까 우리 말했죠? 토지 측량을 직접 하거나 진짜 매도인이 매수자한테 팔았는지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독일은 두 사람을 불러서 확인을 하거든요, 등기관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누가 하는 거죠? 그냥 법무사, 사무장이 가서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심사니까? 형식죠. 형식은 뭐죠? 서류 심사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위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등기가 무효인 등기인데 그것을 병의 소유라고 믿고, 즉 등기부의 기록 내용을 믿고 공적인 장부를 신뢰하고 그것을 뭐란다? 공신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신의 원칙, 이렇게. 공적인 장부의 기록을 신뢰하고 정이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취득하지 못하는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지금 무효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등기가 무효인 걸 모르고 병의 것이라고 100% 믿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본단 말이죠. 정이죠. 그러면 병의 것이라고 믿고 샀는데 지금 이 등기가 무효죠. 이때 무효일 때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두 가지가 있겠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뭐한다? 공신의 원칙을 뭐한다? 이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는 뭐한다? 인정한다, 이 말이죠. 인정한다. 그러니까요,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비록 무효일지라도 그 등기부의 내용을 믿고 산 사람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알겠죠?
그러니까요, 믿음대로 갈지라도 그냥 너 소유자가 된다. 이게 바로 독일 민법이에요. 독일 등기부. 그러니까 독일은 뭐냐면 실질적 심사예요. 그러니까 독일은요, 가방으라고 계약을 해서 등기하러 오잖아요. 그럼 등기까지 불러서 확인을 해. 판 거 맞느냐, 산 거 맞느냐. 직접 확인해서 등기를 해. 그런데 자기가요, 팔지도 않았는데 팔았다고 얘기해서 그럼 지체유기임이죠. 근데 둘이 짜가지고 실제로 의리병한테 팔지 않았는데, 남한테요,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판 것처럼 짜고 했단 말이죠. 원래 이 등기 무효잖아요. 무효이든 말든 자기는 등기관 앞에 와서 팔았다고 얘기했죠. 얘는 샀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등기가 됐잖아요. 그럼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의리요, 변심해서 정한테 팔아버리죠. 정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누가 지금 열받겠죠? 의리 열받겠죠? 아, 의리 가가지고 병을 묻어버리든 말든 그건 니네 둘이 알아서 사는 것이고, 일단 그 믿음대로 그대로 가져온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걸 공실원칙을 인정한다. 이것을 독일의 등기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서류 심사만 하는 거잖아요. 진짜로 의리병한테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우리는 알 수 길이 있어 없어? 없죠. 서류상으로는 팔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서류는 언제나 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위조, 변조가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병난 놈이 등기서를 위조해서 가져왔어. 그래서 그걸 믿고 내가 샀어. 그럼 나는 소유권 취득 못해. 소유권 취득 못해. 그럼 나는 그럼 어떡하라고? 나는 그럼 어떡하라고? 뭘 어떻게? 네 가서 병한테 가서 알아봐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랬더니 병이 뭐라고 한다? 나 돈 없으니까 도르코 칼 하나 딱 주면서 뭐란다? 배째라 가죠. 알겠죠? 그렇다 해서 그 칼 가지고 배째일 수는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알겠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죠. 독일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냐? 등기부 기록이 등기관이 등기부를 잘못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피해를 입죠? 그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 배상은 있어 없어? 없는 거거든. 국가는 책임을 안 지는 거거든. 알겠죠? 모든 책임 누가 져야 돼? 내가 지는 거거든.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요, 재수 없이 걸리면은요,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등기 서류를 위조한 거 잘못해서 걸리면 폐가 망신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요, 항상 이런 소송들이 1년에도 몇 건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등기 서류를 위조하면 뭐가 돼요? 먼저 계약서를 위조해야 되겠죠? 사문서 위조. 그럼 등기 서류를 또 위조하죠? 공문서 위조가 되죠. 두 개 다 걸리는 거죠. 또 뭐가 된다? 사기죄에 걸릴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걸리니까요. 그러면 병은 어떻게 하면 돼요? 깜빵 갔다 오면 되지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고, 정은. 이게 문제죠. 구제길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리나라는. 알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요, 그럼 나 집 어떻게 사지? 나도 모르죠. 알겠죠? 뭐 잘 알아서 해봐야 되겠죠.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해 줄 길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는, 다시. 우리나라는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99% 없다. 그런데 1%가 있긴 있어. 1%. 그것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시. 먼저 뭐가 있다? 물건이 있다. 물건.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려면 뭐를 열람해야 돼? 등기부. 등기부를 뭐란다? 공시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그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믿고 내가 사면은 나는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뭐라고 한다? 공신의 원칙이다. 공신의 원칙을 우리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이다. 그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예외가 1% 있기는 있다. 알겠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봤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 우리가 이제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등기. 우리가요 뭐라고 하느냐? 186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지금은 알 필요가 없어. 186조에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서 효력이 생긴다. 자, 이걸 뭐란다? 이것을 효력이 생긴다. 이것을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제 보면 법률행위는 뭐다? 법률행위. 알죠? 법률행위는. 뭐가 법률행위다? 그렇죠. 대부분이 계약이죠. 계약.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잖아요. 매매 계약, 증여 계약, 교환 계약과 같은 계약은 취득하든지 상실하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되든지 무조건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효력이 뭐한다? 생긴다. 이렇게. 됐죠? 됐죠? 지금 법조문. 자, 그럼 봐. 우리가 여러분요, 소유자가, 여러분 등기법은 되게 복잡해요, 원래는. 근데 이것은 어쩔 수 없어, 암기. 이걸 하지 않으면 민법을 공부를 못 하니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럼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소유권을 뭐 한다? 상실하고. 을은 소유권이 뭐 한다? 발생. 다른 말로 뭐 한다? 취득하고. 알겠죠? 소유자가 갑에서 을 앞으로 뭐가 된다? 변경되는 거잖아, 변경.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취득할 때 득, 상실할 때 실, 득실,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소유권이죠, 소유권. 소유권은 물권이거든요. 이것을 물권 변동이라고 얘기해요. 물권 변동. 다른 말로 물권은 권리죠, 권리. 권리 변동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물권, 소유권이 바뀐다 이 말이죠. 발생, 변경, 상실을 말한다? 소멸이라고, 소멸.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 취득, 상실, 변경, 득실, 변경 이렇게. 자, 그럼 봐. 이렇게 소유권이 변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요, 여러분요, 물권적 합의 플러스 등기를 해야 돼요. 물권적 합의란 말하고 등기란 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요, 별것도 아닌데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 봐요. 지금 여러분요, 갑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의리라고, 여러분 그냥 의리해. 알겠죠? 산 사람, 돈 많으니까. 나는 파는 거 할 테니까. 알겠죠? 나는 매도인, 이런 매수인이죠? 그럼 여러분요, 매수인 할 때 잔금 10억 가져오죠? 그럼 잔금 10억을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잔금을 가져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잔금을 주면서 뭘 받아? 잔금을 주면서 갑으로부터 뭘 받아? 잔금 주면서 뭘 받아? 등기를 받아요? 등기 서류를 받아요? 여러분 등기는 어디 가서 해야 돼? 등기소에 가서 해야죠. 매도인이 등기소가 아니잖아요. 매도인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잔금을 주면서 뭘 받는 거예요? 등기 서류를 받죠. 등기 서류. 그 등기 서류를 교부 받죠. 교부. 이걸 받아가지고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이 물권적 합의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등기 서류를 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요, 잔금 날짜에 중개업소에 딱 가잖아요. 중개업소에 딱 가면 누구냐? 법무사 사무장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법무사 사무장이 나와 있으면 내가 잔금을 치른 것을 증명을 하면은 거기서 영수증을 준단 말이죠. 영수 주면서 매도인한테 등기 서류를 받아와.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받으면서 영수증 끌어주면서 등기 서류를 받아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영수증 받아오죠? 그걸 등기 서류 교부죠. 등기 서류.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물권 행위라고 얘기해. 물권 행위. 같은 말이 같은 말? 물권이 뭐죠?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그걸 물권적 합의라고 그래. 저당권을 이전해 주기로 합의했다. 물권적 합의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가지고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지.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어.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우리나라는 왜 등기하냐면, 왜? 등기를 왜 하느냐? 굳이 등기소를 받았으면 됐지. 왜 등기까지 하느냐, 이 말이죠. 등기까지?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요, 우리 민법 총칙에서 뭘 배웠죠? 성립 요건하고 무슨 요건하고 효력 요건 똑같아. 물권적 합의를 뭐라 한다? 물권적 합의를 물권이 변동하기 위한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이고, 성립 요건이고, 등기를 해야 효력 요건이다 이 말 아니에요. 또는요, 이것을 물권 변동의 또 하나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봐봐요. 법조문에 보면은
법률형이란 권리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효력 발생 요건이란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처음으로 썼던 선생님하고 이 선생님하고 둘이가 서울대에서 민법의 쌍두마차예요. 두 개의 너무나 큰 산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쓰는 말은 이 사람이 안 쓰고 이 사람이 쓰는 말은 이 사람이 안 쓰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먼저 이 말을 딱 썼잖아요. 자기가 쓰고 싶은데 자기는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자존심 상하니까. 아니 성립은 성립이고 뭐 또 하나의 가족이 뭐 삼성이야 뭐야, 또 하나의 성립이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냥 이 말이 효력이 생긴다고 법에 딱 나와 있으니까 그냥 효력 발생,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요, 이 선생님 제자가 있고 이 선생님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판사들이. 그러니까 그 판사들이 자기 선생님 걸 써주는 거예요. 용어를.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 제자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그러고 이 선생님 제자는 등기는 성립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가 나온 거 아니에요. 원래는 뭐가 더 맞아? 이게 맞는 거죠. 응?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제 앞으로 계속 뭐가 나온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이 말이 나와. 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 여기까지 되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소유권이 소유권이 변동되려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변동이 되려면 물권 행위를 해야 돼. 물권 행위란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물권 행위. 무슨 행위가 뭐지? 이게 바로 뭐냐? 등기 서류를 받아야 돼. 등기 서류는 잔금 치를 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잔금을 치르면서 등기 서류를 받는 것을 물권 행위라고 해요. 그것을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이거 무슨 말이죠? 우리가요 등기 서류를 미도인이 왜 줘요? 이 집 이제 너 거야. 너 가져 이 말이죠.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수인이 뭐라고 그래? 응, 알았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요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이고 나는 소유권을 받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한다? 그것을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합의했다. 그것을 물권적 합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등기, 우리나라는 꼭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등기. 그것을 뭐한다? 효력 발생, 성립 요건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등기를 하죠, 등기. 등기를 하는 건데요, 각 나라마다 등기를 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져. 등기를 왜 하니?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의사주의. 알겠죠? 여기를 여기를요,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것은 이것은요, 독일하고요, 우리나라하고. 알겠죠? 여기는요, 프랑스하고요, 일본하고, 이렇게. 의사주의. 말이 다르죠? 등기하는. 이게 뭐냐? 이렇게 하죠. 프랑스하고 일본은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고 잔금 치르고 등기 서류 줬죠? 그걸 뭐라고 한다? 물권적 합의라고 하죠? 합의가 있으면 아직 이 사람은 아직 미등기죠? 미등기여도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버려. 잔금 치르면. 등기 안 해도 소유자가 돼. 이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등기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 다시 봐봐. 여기 봐. 우리나라 봐봐. 우리나라는요, 가방으로 계약했죠? 잔금 치르고 등기 서류 받았어. 등기 서류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물권적, 뭐라고 그래? 합의라고 한다고 그랬죠? 아직 이 사람 아직 미등기? 물권적 합의란 말은 등기 서류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아직 등기해서 안 했어. 서류만 받고. 그러면 잔금을 치렀다 이 말이죠. 아직 등기해서 안 했어. 이 사람은 그럼 우리나라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아직 소유자가 아니야. 우리나라는요, 형식, 반드시요, 겉옷을 입어야 돼. 우리가 이러면 A라는 건 뭐죠? A를 갖춘다. 그게 바로 뭐죠? 형식이죠. 그러니까 봐봐요. 이놈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병하고 계약을 하고 병한테 등기를 해줘 버리잖아요. 이걸 뭐라 이중매매라고 하죠? 기억나요? 이중매매. 날 거예요. 알겠죠? 병하고 계약하고 병한테 등기하죠? 그럼 병이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아무리 빨리 계약하고 잔금을 105번 줘도요, 뭐가 없으면, 등기가 없으면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고 딱 한 번 계약을 하고 등기를 딱 가져오면은 그놈이 바로 소유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다? 우리나라는 이 등기가 있는 사람만 소유자다. 형식주의다. 그래서 등기는 뭐다? 등기는 바로 뭐다? 등기는 성립요건이다. 성립요건주의다. 그 다음에 효력 발생주의다. 이렇게 얘기해. 효력 발생주의다. 야, 등기는 왜 하니? 그랬더니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성립한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기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 없이도 되는 것이 있긴 있어, 예외적으로. 187조. 근데 여기 프랑스는 등기가 없어도 소유자로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병한테 이중으로 양도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런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간다고 인정을 해주려면 그 나라 국민성이 그만큼요, 양심적, 인격성이 상당히 고양돼 있어야 돼요. 알죠? 사기치는 놈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알죠? 인간의 존엄성, 인격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사회에서 가능한 제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프랑스 놈들이 다 양심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일본 놈들을 보면 엽기적으로 살인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놈들 중에서 또 또라이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한테 등기하고 등기 잊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미등기여도 소유자죠. 근데 얘는 등기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뭐다? 소유자죠. 그렇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지금 몇 명이 나타났죠? 2명이죠. 2명이죠. 그런데요, 프랑스나 일본은 등기가 없어도 소유자지만 이 또라이가 마음 변해서 다른 놈한테 팔고 진짜 이놈한테 등기를 딱 해줘버리면 등기가 없는 사람은 등기가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소유자라고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면 이 사람은 이 등기를 왜 하냐? 등기를 하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대항 요건주의다. 등기가 없어도 소유자지만 등기가 없는 사이에 이놈이 이중 매매를 해버리면은 그놈이 먼저 등기하면 그 사람한테는 내가 소유자라고 뭐 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프랑스든 우리나라든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전개하는 과정이 우리나라는 잔금을 100번 주고 5번, 105번 줘도 등기가 없으면 처음부터 소유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프랑스나 일본은 등기가 없어도 잔금을 치르고 등기 서류를 넘겨받으면 그때부터 뭐로 본다? 소유자로 인정한다. 이게 큰 차이죠. 알겠죠? 둘 다 갑이 마음을 변심해가지고 제3자한테 등기를 해줘버리면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사주의다, 형식주의다. 형식이란 말이죠. 형식이라는 것은 필요한 옷을 꼭 입어야 돼. 우리 결혼식 할 때 신랑은 뭘 입어야 돼요? 턱시도 입어줘야죠. 결혼식 날인데요, 청바지 입고 가봐. 알겠죠? 사람들이 다 웃어. 결혼식 날은 뭘 입어줘야 돼? 양복에 턱시도를 입어줘야죠. 형식적으로. 이해됐죠? 그걸 형식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백조의 호수요, 지금요, 발레를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추링 입고 하고 있어봐.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때는요,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형식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 그 옷이 바로 뭐다? 등기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이 성립한다. 성립요건이죠? 그래서 성립요건,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이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 발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아직도 기초가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등기가 이런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등기를 여기서 더 이상 할 수는 없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지만, 여러분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등기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먼저 저 맨 끝에 보면 측량을 하고, 그래서 지적 땅을 먼저 보는 게 가장 좋아. 건물은 별거 아니니까 지적도를 만들고, 지적도를 보면은 면적이 나오고 지적도가 있으니까 그 지적도에서 그 땅에서 무엇을 하는가, 가수원을 나무를 심는가, 농사를 짓는지, 그 다음에 고구마를 심는지, 건물을 짓는지 알 수 있죠? 그걸 말한다, 지목이 뭔지가 나오고. 알겠죠? 그래서 이러니까 번지수가 또 나오죠. 그것을 말한다, 대장이다. 그 대장을 기초로 해서 뭘 만든다? 등기, 부를 만든다. 무슨 구를 먼저 만들어? 갑구를 먼저 만든다. 그건 권리의 측면이고, 권리의 대상이 되는 객체,
뭐가 있어야 된다? 부동산이 있어야 된다. 그 부동산을 뭐로 표시한다? 표제부로 표시하는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제한을 받을 수가 있죠? 뭐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을구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알겠죠? 그것을 제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이 있죠?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이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뭘 찾아봐야 돼? 등기부. 등기부를 뭐라 한다? 공시라다. 공적인 장부를 게시했다. 공시의 원칙이라고 하고, 등기부의 기재사항을 믿고 보통 다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믿고 내가 샀다? 그걸 말한다? 공시다. 그런데 이런 말을 공시라고 하잖아. 지금요, 병의 등기가 유효야, 유효. 유효인데 병의 등기가 유효라고 믿고 샀다. 그걸 공시라고 하지 않아. 공신이라고 하는 것은 병의 소유라고 믿고 샀더니 병이 소유자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떻게 돼? 그걸 공신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공신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은 소유권이 취득한다. 독일.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이면 나도 역시 뭐가 된다? 무효이다. 소유권에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아까 우리 동산은 남의 물건을 자기 것인 양 나한테 팔았죠. 나는 을의 것이라고 믿고 사면은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동산의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을 뭐 한다? 우리나라는 인정하고,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186조에 보면은 법률행위,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된다. 득실변경.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알겠죠? 효력이? 그러니까 효력 발생이다, 등기는. 그래서 등기를 우리가 효력 발생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가 되는데, 일단 소유권이 변동된다. 물권이 변동되려면 먼저 물권적 합의가 있어야 돼.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의를 해야 돼. 그 합의를 뭐란다? 물권행위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물권행위. 그 물권행위가 뭐다?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다. 그걸 물권행위, 이제 너 거야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거 있다고 해서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죠. 이거 있으면 소유자가 되는 것을 무슨 주의라고 한다? 의사주의. 여기서 소유자가 되는 것을 의사주의.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 형식주의. 우리나라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반드시 등기라고 하는 옷을 반드시 입어줘야 돼. 형식주의.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성립한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효력을 만다 발생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기를 너 왜 하니? 이렇게 물어보죠. 프랑스 사람들이, 야 니네 왜 등기해? 아, 등기를 해야 우리는 소유권이 성립하는 거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야. 알겠죠? 성립요건주의, 그 다음에 효력 발생주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뭐가 나오냐?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 우리 법률행위 해석에 오표시 무효의 원칙 나왔죠. 거기서 뭐가 나오냐? 갑과 을은 갑과의 계약만으로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 나와. OX, X. 우리나라는 소유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 계약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왜?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다. 이런 말이죠. 그 형식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성립요건주의. 다른 말로 효력 발생주의. 알겠죠? 다시. 무슨 주의? 성립요건주의. 효력 발생주의.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뭘 보냐? 등기는 효력 발생이냐? 알겠죠? 효력 전속이냐? 이런 것을 본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고. 아무튼, 우리가 이제 등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아시겠죠? 아직도 기초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어. 알겠죠? 좀 더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요, 등기법에서 요구되는 수준 정도로요, 강의를 할 거예요. 알겠죠? 물권법을.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요, 이 물권법의 내용하고 등기법이 서로가 연관이 되는데 자꾸 별개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알았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처음부터요, 좀 시간이 걸려도 물권법의 강의 시간을 좀 더 늘려가지고, 그래서 등기법 같이 연관해서 할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요, 다시 한번 한 2시간, 3시간 걸쳐서요, 등기법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요,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